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마스터 유지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HSK 6급 듣기 영역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6급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급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듣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기를 보고 지문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6급에서 어떤 표현들이 잘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급 시험 듣기 영역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6급 듣기는요, 총 3부분이고요. 그리고 50문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부분은 총 15문제이고, 단문을 듣고 같은 내용, 일치하는 내용으로 보기를 골라주는 겁니다. 듣기 1부분 단문으로는요, 설명문, 이야기, 논설문 등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문화, 전통, 이야기, 과학, 우주 이야기, 그리고 인체, 의학과 관련된 것들, 사회 이슈, 자연, 지리, 그리고 일상, 그리고 유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출제 비중은요,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이 비중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몇 년 전에는요, 우주 이야기보다 동식물 관련 자연 이야기나 혹은 관광지 소개하는 지리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유형이 얼만큼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보다는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은 문화와 전통, 늘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문화나 전통의 유래나 시작한 시간, 어떤 전통의 특징, 분포 지역, 기능, 역할, 의의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듣기는요, 무조건 반드시 보기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잡으신 다음에 지문을 들으면서 일치하는 내용 혹은 유사한 내용을 답으로 바로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나오기까지 10초 남짓한 시간 동안은 다음 문제 보기를 보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보셔야죠. 보기를 보니까요, 책 이름 표시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주어가 나와 있으면요, 주어는 딱 잘라내고 그 뒷부분만 집중해서 지문을 들으시면 되겠죠.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들으시면서 일치하는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면서 답을 골라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山海经与易经、黄帝内经并称为上古三大奇书。据推测，山海经成书于战国时期至汉代初期。由于它并非一时一地产出，再加上对山海经研究和进行注解的学者也很多，致使此书版本繁多。 자, 이렇게 들으시고 일치하는 거 골라주는 건데요. 골랐어요? 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 들어보십시오. 致使此书版本繁多。 版本繁多, 版本繁多. 전 이게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그럼 답이 골라질 거예요. 한번 원문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반복해 들은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致使,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사역 구조예요. 此书, 이 책으로 하여금版本은 판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전이 繁多, 많다라는 것인데 繁多 많다 의미예요. 繁多 함께 써서 很多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版本繁多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B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어 山海经이라는 것은요, 상해경이라고 해서 얘는 중국의 고대 신화들을 넣어놓은 책이에요. 자, 문장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산해경은요, 이징이라는 것은 역경이라고 해서 그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운명을 점치는 점술이 들어가는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역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디 네이징이라는 것은 의학서입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운 동의보감이 있죠. 중국은 의학서로 황디 네이징이 있는데 이 책들과 빙청웨는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아셔야 해요. 뭐뭐라고 부르다 청웨이 쓰죠. 여기 빙이라는 것은 게다가 의미가 아니라 함께,
같이 그 말이에요. 함께 부르다 并称为 습니다. 이 책들과 함께 3대 지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듣고 많은 분들이 지자가 들어갔어? 내용이 기이한가 봐 라고 해서 내용 지 고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지수라는 것은요, 되게 드물고 되게 진귀한 그런 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듣고 발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더 볼게요.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정수위 같은 어휘도 있습니다. 위는 뒤에 시기 혹은 장소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기 중에 시의 위도 나와 있네요. 시대가 다른 거, 틀린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이런 표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并非 너무 중요한 어휘죠. 6급에서 자주 나오죠. 并非는 并不是죠. 뭐뭐가 아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시니까 이 책은요. 一时一地产出 한 시기,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판본이 참 많다라는 게 지문 내용이었죠. 정답 두 번째 거 B번 골라주시죠.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 주목해 보세요. 혹은 유사한 부분도 집중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더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마찬가지 보기를 먼저 보니까요. 이렇게 난시 하우스라는 동일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주어 잘라내고 뒷부분에 집중하도록 할 거예요. 뒷부분 보는데요. 부정사 보입니까? 보기 안에 부정사가 있으면 집중하셔야 돼요. 이 내용 확인하면서 답을 골라주셔야 하고요. 지문 들어보면서 일치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南溪号子起源于唐朝，它的雏形是土家农民在劳动中唱的劳动号子和山歌号子，主要用来鼓劲和解乏。南溪号子的腔调和唱法比较固定，歌词大多数是临时创作的。 자, 어때요? 골랐습니까? 자, 일치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같이 들어보면서 일치하는지 유사한지 확인하겠습니다. 南溪号子的腔调和唱法比较固定。 여기 듣고 많은 분들이 꾸딩 나왔어. 이거 골라야지. 근데 분명히 미지어 꾸딩 했는데 뿌가 있어. 이거 답 아닌가 봐라고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꾸딩과 함께 쓰인 주어가 뭐였습니까? 끄츠가 아니었어요. 强调, 唱法였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이 꾸딩 듣고 답에서 제외가 되는 보기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뒷부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大多数是临时创作的。 한 번 더. 歌词大多数是临时创作的。 들려요? 歌词临时创作 이 부분 들으시면 돼요. 歌词 가사는요. 临时 임시로 创作 창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때그때 다른 게 바로 무고딩 아닐까요? 예, 답이 골라지는 것 같은데요. 오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난시 하우즈라는 것은요, 어떤 구호 혹은 노래인데요. 자, 지웬위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기원하다 의미입니다. 위라는 것이 뒤에 출처를 이야기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시기에 기원을 했고요. 타더 주싱이라는 거 요거 잘 나오는 어휘의 6급에서 주라는 것은 아기 새, 새끼 새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싱자가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기 새 형태이기 때문에 최초의 형태 혹은 뭐 모태, 전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자, 그것의 모태는 전신은 이 농민들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거였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 라이라는 표현도 너무 잘 나오죠. 6급에서 용 라이, 용 위 같은 말이에요. 뒤에 동사가 나와서 뭐뭐에 사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꾸진, 힘을 북돋아주는 것, 지에파,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런 거에 사용하는 구호 혹은 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답을 고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치앙띠아오라는 것은 곡조를 얘기하고요. 창파라는 것은 창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정적이래요. 그런데 가사는 어떻더라고요?临时创作 그때그때 창작한다고 했으니까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A번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휘만 함께 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 위자가 들어간 어휘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로부터 기원하다 지웬위 말씀드렸죠. 보기에 셩싱위가 나와 있네요. 셩싱자가 정말 잘 나간 6급 어휘거든요.
성행하다, 유행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성싱유라고 쓰면 어디에서 유행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장소를 가리킨 것이 됩니다. 꽁팅이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궁전이에요. 궁전에서 유행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내용 들었죠. 노동하면서 농민들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기 먼저 보시면서 키워드 잡아 보시고요. 지문 들으면서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답으로 골라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문제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一、宋代的审美和唐代大不相同，唐代崇尚奔放热情，色彩艳丽；宋代则强调清新平淡，色彩典雅。素修漆器就是宋代艺术风格的典型代表，它最大的特点是素，不仅外表简单素雅，还体现了少就是多的用色原理。这种温润的特质和宋代文人温文尔雅的品行相得益彰。二、中国的八大菜系的发源地大多分布在沿江地区或者沿海地区，这是因为决定食物味道的是食材，加工方法只是辅助作用。靠江海的地方水产多，食材更丰富，做出来的菜也就更美味。三、长城的主要作用是军事防御，但边疆地区并非一直处于战争状态。其实，长城还有其他民事用途，比如在农业方面，长城可以保护耕地，保证农业生产；在商业方面，可以用于通信和商品往来。자, 잘 들어보셨나요?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보기 보면서 핵심 내용 잡아보고요. 듣기랑 맞춰보도록 하죠. 자, 1번 먼저 보니까 보기에 당다이, 송다이 시대 이름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주어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와 이 주어와 뒤에 수로 내용이 맞는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 이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용서 같은 색깔 나와 있습니다. 색상 얘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시대, 색상과 관련된 내용 이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일치하는 부분이 어딘지, 유사한 부분이 어딘지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풀고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들으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 부분 들어보세요. 宋代则强调清新平淡，色彩典雅。 여기서 뭐가 들리세요? 송다이가 들리고요. 强调 들리고요. 色彩典雅가 들립니다. 色彩, 색상 들리거든요. 또 들어보세요. 素修漆器就是宋代艺术风格的典型代表。 여기 뭐가 안 들리는데 수슈시치라는 뭔가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典型代表, 전형적인 대표작에 따라서 무슨 작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놓쳐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럼 그 뒷부분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大的特点是素，不仅外表简单素雅， 보세요. 特点是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简单素雅라고 얘기를 해요. 수야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송다이가. 답이 골라지지 않습니까? 원문 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들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송다이, 송나라는요, 이 지앙띠아오라고 하면서 칭신 빙단이란 말 나오고 서사의 띠엔야가 나옵니다. 띠엔야가 바로 단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야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슈치치라는 것은요, 도자기 같은 그 작인데요. 얘는 그 송나라 예술의 풍거라는 거 너무 잘 나오죠? 품격, 어떤 스타일,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송나라 예술 스타일의 전형적인 대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박하다, 단아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외모가, 외형이 간단하고 소박한 거, 단아한 거, 그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나라는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답을 D번 골랐는데요. 자, 반복되게 나오는 표현 중에서 审美, 이 어휘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审美가 뭐예요? 신미라는 거죠. 어떤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걸 审美라고 얘기를 하죠. 신미관이라고 해서 审美观이라고도 잘 나옵니다. 이 어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송나라의 신미와 당나라가 크게 다른 거를 이야기해주는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D번을 골라냈어요. 자, 그럼 2번도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먼저 보기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딱 보니까 美食, 맛있는 음식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지역, 장소가 또 나오고요. 시 차이가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다 차이시라는 거, 요거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8대 요리라는 것이거든요. 요리가 나와요. 지역이 나오고요. 이게 보기 먼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을 보아서 어떤 식재료, 지역과 관련된 지문임을 우리가 미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 들으면서 일치하고 유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할 건데요. 이미 듣고 오신 문제니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靠江海的地方水产多，食材更丰富。 어떤 게 들리세요? 靠江海 들리고요. 그리고 食材丰富. 食材丰富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답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원문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려드린 부분이 바로 이쪽인데요. 靠江海가 뭐예요? 靠가 가깝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강과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옌지앙이라고 쓸 수 있고 옌하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水产多, 수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풍부하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食材丰富가 똑같이 일치되게 두 번째 B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었던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 빠다 차이시 나와 있죠. 여러분, 8대 요리라고 해서 여러분도 익숙하게 아는 거 있어요. 우리 사천 요리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얼얼하게 매운 그 음식이요.川菜라고 하잖아요. 스촨菜 이것도 빠다 차이시 중에 하나예요. 뭐 그 밖에 션동菜, 뭐 광동菜, 뭐 후진菜 다 몰라요. 여튼 이 8가지 음식을 빠다 차이시라고 하는데 또 중국이 유명한 것이 요리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어휘도 여기저기 잘 출제가 되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답 골라봤고요. 정답도 확인했으니까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장청, 만리장성이 보입니다. 장청 보이죠? 만리장성에 관련된 글일 거예요. 자, 장청 보시고요. 또 내용 보니까 무슨 쪼짠 같은 것도 있고 끙띠, 경작지인데 무역 등등 만리장성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문제인가 봐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유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장청이 나오네 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지문을 듣고 그 지문 내용과 일치하고 유사한 부분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들려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 듣고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有其他民事用途。 민시 용도, 민시 용도, 용도가 용도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如在农业方面，长城可以保护耕地，保证农业生产。 여기서 뭐가 들리세요? 在农业方面, 농업 방면에 있어서 뭐뭐뭐뭐 한대요. 그리고 뒷부분도 들어보세요. 在商业方面，可以用于通信和商品往来。 在商业方面 들리지 않으세요? 상업 방면으로 뭐뭐뭐뭐 한대요. 보니까 군사 말고도요. 이런 농업적인 방면에서도 상업적인 방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개괄해주는 그 보기는요. 아, 만리장성은 참 용도가 다양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 확인하면서 답을 고르실 건데요. 자, 용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용도라는 거 아시죠? 广泛, 이 어휘 모르면 안 되죠? 광범위하다, 폭넓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폭넓다 말고도요. 다양하다, 많다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죠. 그렇게 용도와 함께 쓰기도 하고요. 그 밖에 뭐 취미가 많다, 그 기호가 많다라고 할 때 이兴趣 广泛 혹은 爱好 广泛이라고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广泛자가 잘 활용되는 것도 봐주셔야 해요. 자, 기능이 참 용도가 참 다양하구나 라는 거 A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어휘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만리장성의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军事, 군사, 방위라는 어휘 모르시면 안 돼요. 방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군사 방어가 그 주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边疆地区 并非도 나오죠.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뒤에 处于状态 같은 어휘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并不是 아니래요. 늘 전쟁 상태에 처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늘 군사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 용도로 쓰고 상업 용도로 쓰고 라는 얘기를 쭉 해준 거였죠. 그렇게 정답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A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화 전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자, 정리 좀 해봤습니다. 먼저 칭밍상허투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중국의 풍속화인데요. 우리 한국은 그 조선시대 김홍도가 그린 그 풍속도가 유명하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풍속도는 바로 칭밍상허투입니다. 청명상하도라고 해서 짱즈도안 이게 화가고요. 그 뒤에 송나라 시대 풍속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그 송나라 시대의 어떤 건축물 특징이라든지 뭐 노점 노점들이라든지 서민들의 어떤 모습 다 세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작품 얘기할 때 여기저기 잘 나와요.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알아보면 좀 더 반갑게 문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똥주다거 똥주라는 것은 동족, 소수민족 이름인데요. 똥주다거는 그 소수민족의 어떤 전통 가요입니다. 우리 아까 푼 문제에서도 난시하우즈 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래 그리고 민요 같은 것들 잘 얘기를 하거든요. 이 똥주다거는 그 어떤 반주도 없고 지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는 것인데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句词 여러분 이词가요. 다오츠의 줄임말인데 우리 중국을 도자기 빼면 얘기할 수 없죠. 다오츠가 도자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얘는 좀 특징적인 도자기예요.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스탬플러 찍듯이 찍어가지고 이어서 만든 도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쥐자가 그렇게 이어 붙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쥐스가 워낙 특징적인 도자기이기 때문에 또 이 관련된 지문이 듣기에 그리고 독해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더 보시면 슈진 슈진이라는 것은 그 비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진짜가 비단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좀 어렵지만 몰랐죠? 근데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사자성어 중에서 금상첨화란 말 알지 않습니까? 금상첨화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진상틴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단 위에 또 꽃을 그리는 거예요. 좋은 거 위에 더 좋은 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이 진이 그 성어를 이용해서 비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슈라는 것도 필수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나라 이름이에요. 총나라거든요. 총나라 어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세 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삼국지에 위나라, 총나라 그리고 오나라, 위초오라고 하죠. 그 세 나라가 나오는데 그중에 총나라는 중국어로 슈구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슈구어가 지금의 사천성 지역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곳은 문명의 무지 발달해가지고 그곳의 문명을 특징적으로 구슈원민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삼국지는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잘 나와요. 독해와 쓰기에도요. 우리 위나라의 조조, cao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련 에피소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총나라는요, 유비의 나라고요. 유비의 책사, 제갈량,诸葛亮유명하지 않아요? 이 제갈량이 지략을 이용해서 전쟁 이긴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쓰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독해, 듣기 나오기도 하니까 재밌게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까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슈진이라는 것은 비단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바이미아오라는 것은 일종의 화법입니다. 먹으로만 진하게 그리는 것인데 이게 원래 화법이지만 나중에 문학 작품 그 표현 수법으로 또 인용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인신, 요급에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인신자가 뭐예요? 인신하다라는 것인데
원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파생되다, 다른 의미로 확장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인션이에요. 인션웨이라고 쓰면 이렇게 확장되었다, 이런 의미로 파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의미까지 쓰이는 거, 인션자 들어가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중국의 공예 중에 조각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디아오커 조각인데요. 조각 얘기하면서 이 한바위가 함께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백옥이라고 해서 옥이에요. 돌인데요. 이 돌은 특징이 조각이 되게 잘 되는 섬세하게 새겨지는 그런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뿌다이시, 시가 바로 연극을 얘기하는 거죠. 뿌다이가 천을 얘기하는 것인데 천으로 많은 인형극을 이 뿌다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관한 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징포 류의 이엔, 류의 이엔이라는 것은 이엔자가 연회, 파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징포라는 것은 그 파티를 하는 그 소수민족 이름이고요. 자, 류예라는 것은 녹색 잎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파티를 하면 음식을 내면서 음식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요. 뭐 수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티의 특징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넓은 잎을 가지고 쟁반으로 쓰고 잎을 구부려 가지고 수저로 쓰고 이런 파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윈난 이 지역의 음식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8대 요리라는 것도 공부했죠? 중국의 8대 요리 뭐라고 쓴다고요? 빠다 차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리 문화도 다양하고 그런 것도 또 많이 출제를 하니까 알아두시면 재밌고 또 시험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문화와 전통 관련 지문들이었습니다. 자, 아직은 어렵죠.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습니다. 계속 공부해 가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향상시켜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어휘력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어휘와 강의 노트에 들어가는 어휘들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